네, 주말 앞둔 금요일, 다음 주면 이제 7월 말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시장 중심 잡는 시간이 되겠고요.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양기인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가 한때 1800선이 무너지면서 우려를 많이 자아시켰는데요. 다행히 큰 고비를 넘기고 1900포인트대를 회복했습니다. 자, 우리 증시 이제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나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6월 25일 날 종합주가지수가 1780포인트로 2013년도 최저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이 아주 급락했던 때였는데요. 기본적인 어떤 배경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이 돈을 찍어내서 이제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하는 양적 완화의 어떤 축소, 그리고 더불어서 중국의 어떤 그림자 금융,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을 증폭시켰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우려감들이 조금 희석 국면에 좀 진입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어떤 그 악재들은 충분히 좀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어떤 측면에서, 금년도 어떤 저점은 지난 6월 25일 날 1780포인트가 저점이 아니겠느냐,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돌발적인 상황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사실 요즘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노멀, 뉴노멀, 에브노멀. 예. 예측이 불가능한 시장, 이렇게 또 표현들이 나오던데요. 사실 하여튼 돌발적인 것만 안 나오면 어느 정도 6월 그쯤에 찍었던 것이 저점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또 최근에 유행하는 시장에서 용어는 진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진격의 증시를 위한 이게 1900 딛고 2000포인트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어떤 것들이 요구가 될까요? 저희 증시는 그동안에 올해 상반기에,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큰 패닉에 빠지기 전에 보시면은, 미국 경기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양적 완화 축소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미국 경기가 좋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미국 경기가 좋았을 때 한국 주식시장이 어땠냐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거든요. 사실 미국 경기에 저희 한국 경기는 연동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지수가 2000을 회복한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중국이 포함된 브릭스 쪽, 특히 중국 경기와 연동성이 좀 강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가장 보는 게 결국에는 하반기의 어떤 시장의 핵심은 역시 중국 경기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예. 결국에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사실 경기에 선행한다고 하지만 아직 확실한 선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기가 조금씩 이제 나아질 수 있는 기대감들이 또 살아나고 있군요. 지표가 좋아져야지만이 또 진격의 증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자, 그러면 그 과거의 사례들이 데이터로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준비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그럴까요? 네. 제가 재밌는 한번 차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지표는 지금 시장이 큰 혼란에 좀 빠졌다가 회복되는 구간에서 과연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 있겠느냐. 사실 예측한다는 게 무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이후 지금 한 7번의 어떤 급락 과정이 있었습니다. 준비된 차트를 보시면은 제일 먼저는 미국이 양적 완화, 1차 양적 완화를 종료하겠다고 하니까 시장이 좀 크게 빠졌었죠. 그 이후에 7차례 이런 패닉 장세들이 있었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미니멈 8% 정도는 반등을 했다. 그리고 많게는 한 15%까지도 반등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은 지난 6월 25일 날 종합주가지수가 1780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여기서 한 8%를 대입해 보면은 한 1930 정도까지는 자율적인 반등이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1930에서 한 40선까지는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1950선을 넘어서 2000포인트 앞으로 우리 표현하신 것처럼 진격을 하려면 뭔가 중국 경기 어떤 모멘텀이 좀 살아나야 된다라고 저희 쪽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 중국도 섣불리 움직이질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신중한 것 같고, 양적 완화라는 키워드를 동시에 같이 뿌리면은 순간적으로 증시가 반응할 수 있지만 그 후유증의 병폐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보시면은 중국도 만들어진 어떤 공산품을 100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유로존, 미국 쪽에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그런 나라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도 자체적인 어떤 경기 부양만 가지고 현재의 어떤 경기를 갖다가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것은 좀 무리수가 따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선진국 경기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용어도 새롭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리코노믹스. 네, 리커창 총리가 이야기한 바 이제 다지겠다. 내실을 다지면서 조용하게 천천히 차곡차곡 가겠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맞춰서 우리 증시도 좀 같이 동반해 줄 걸로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예. 자, 이 코스피 숨통을 그동안 조금 막았던 부분이 사실 주가라는 것은 주식의 가격이고 수요와 공급 아니겠습니까? 그 수요와 공급의 이 수급이라고 하는 주요한 키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쥐고 있는 것이 뭐 자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요. 자, 외국인 투자자들 최근에 좀 많이 그들도 재료에 민감해서 좀 촐싹거리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 돌아올 기미는 보이나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어떻든 간에 뭐 국내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게 외국인이라고 좀 봤을 때 하반기 여건은 상반기보다 좀 낫지 않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배경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어떻든 간에 미국의 어떤 추구 전략, 축소 또는 실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이 아닌 2015년도 하반기 정도나 가야 가시화될 수 있는 재료라는 게 이미 지금 확인이 됐다는 의미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의 어떤 금리가 급등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신흥시장, 이머징 시장으로 빠져나온 미국계 어떤 주식형 펀드들이 급격히 다시 복귀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준비한 차트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 시장의 펀드 프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준비된 차트를 보시면 미국 쪽에 2013년도 월 단위로 채권형과 주식형 펀드입니다. 채권형은 약간 붉은색이 되겠고요. 그리고 주식형은 약간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채권 가격이 고점을 찍었다라고 어떤 논란들에 휩싸이면서 채권 쪽에서는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오는 모습들입니다. 반면에 최근 들어서 주식형 쪽으로 자금이 조금은 몰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뭐 이런 모습들은 저희 한국 시장도 최근에 주식형 펀드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만약에 주식형 펀드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저희 같이 신흥시장, 이머징 쪽으로의 어떤 자금 포트폴리오 배분도 좀 증가할 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희망을 좀 걸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용어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 해서 뭐 자금의 대순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러면서 또 굉장히 모래시계처럼 병목이 있어서 확 한꺼번에 가지는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천히 가는데 일단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포착이 되고 주식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지 여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고. 맞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 IT가 우리나라의 주류 산업 아니겠습니까? 어제 소셜 네트워크 업체 페이스북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애널리스트도 예측을 뛰어넘는 그런 모바일의 불확실성이 확실히 제거가 됐습니다. IT 관련된 산업 다시 또 제2의 전성기를 좀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좀 확신하기는 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삼성전자도 애플도 현재 어떤 스마트폰이 판매량 자체가 피크아웃되지 않았다.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가는 분명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스마트폰 이후의 어떤 먹거리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모바일 부품주들을 움직이는 것을 보면 확실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요. 저희 담당 애널리스트들 삼성전자라든가 애플 또는 뭐 LG전자 이 스마트폰에 납품을 하고 있는 많은 중소형 업체들 기업 탐방을 가보면은 P와 Q 즉 가격과 수량 측면에서 이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들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마트폰의 어떤 픽업 가능성, 즉 판매량이 정점을 찍을 개연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평가가 맞지 않느냐라고 저희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IT 주식들이 시장을 주도를 하려면은 뭔가 실적 측면에서 그리고 판매량 측면에서 확신을 줘야 되는데 과연 지금 실적 발표를 하면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삼성전자 좋았다. 그리고 애플이 하이엔드 스마트폰 성장이 아직도 견조하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시장에서 그렇게 침투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역시 실적과 판매량으로 확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납품하는 어떤 부품업체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P와 Q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들은 확인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가 모든 것들을 좀 설명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장의 중요한 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체 관계에 있는 뭐 콜라가 없으면 사이다를 찾으시는 분들이 예. 있듯이 삼성전자 IT 쪽이 어느 정도 정체라면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 섹터들 요즘 또 많이 각광을 받는데요. 이것이 주류적으로 좀 순환할 수 있는 좀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좀 있나요? 기본적으로 뭐 소재 산업재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습니다. 소재 산업재가 궁극적으로는 중국 관련주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향후에 개선될 수 있는 그 긍정적인 어떤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 어떤 정유주라든가 그리고 유로존 리스크가 조금 다소 희석되고 성과라든가 수주가 조금 회복되고 있는 조선업종을 제외하고는 구경지 업종들은 대부분 순환매로 저희 쪽에서는 보고 있고요. 현 상태에서 업사이드는 5% 내외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기가 지금 확실히 바닥을 찍고 올라섰다라고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 국면이라는 측면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좀 보는 거죠. 네. 자, 이제 주말 앞둔 금요일입니다. 7월 말도 다음 주에 맞이해야 되고 휴가 시즌이고 예.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주가지수 1930에서 50 정도 레인지까지는 트레이딩 권역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이상에서는 역시 중국 모멘텀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매매에 동참을 해도 된다. 다만 중심축은 역시 IT가 아닌 구경제 쪽에서 조선업종이라든가 정유업종 쪽으로 무게중심을 좀 잡자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중심을 잡는데 또 중요한 포인트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마켓리더의 특급 전략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양기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